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7, 8월 문제풀이반 1주차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반 개강날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자, 8주 동안에 우리가 상반기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강날인 만큼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이 강의 계획서를 잠깐만 보시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인강에도 똑같이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 자료 참고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시죠. 자, 한번 보시면 자, 7, 8월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강의 전체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7, 8월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자, 직강이요. 직강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자, 인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요일, 인강은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수요일 날 직강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나서 교재 같은 경우는 따로 없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 자, 매주 문제지하고 해설지가 무료로 배부가 됩니다. 자, 오늘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자, 문제지와 해설지가 배부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인강 같은 경우는 배송이 갈 겁니다. 자,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배송이 갈 건데 자, 보통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배송이 가고 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다면은 화요일 날 배송이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월요일날 배송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배송 일정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지 같은 경우는 매주 배부가 되고 배송이 된다는 걸 참고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강의 시간 보겠습니다. 강의 시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오늘 문제를 오전에 푸셨는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자, 오전에는 먼저 문제를 풀 겁니다. 자, 90분 해가지고 전공 A, 전공 B 해가지고요. 자, 먼저 문제를 푸실 거고 그리고 나서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점심을 드실 겁니다. 점심 드시고 그리고 나서 13시 20분부터 이제 해설 강의에 들어갈 거예요.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단위로 수업을 좀 끊습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보통은 한 4교시까지는 가더라고요. 6시 정도까지는 가야 어떻게 조금 수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연도에도 18시까지 강의 계획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교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참고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수업 종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사항 잠깐 보시면은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고 자, 매주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시험지가 제공이 됩니다. A형, B형 시험지가 제공이 되고 역시 해설지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자, 문법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문법 해설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교육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먼저 하고 교육론 넘어가서 해설 강의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문항 순서대로 해설 강의를 하지 않아요. 문법만 쭉 뽑아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론 쭉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순서대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즉 예년과 조금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모든 작성 방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온 만큼 좀 중요도가 높고 좀 잘 보셔야 되는 작성 방법 위주로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작성 방법 위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걸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업 종료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오전에는 문제를 먼저 푼다는 것이고 자, 오후에 13시 20분부터 해설 강의가 시작을 해서 자, 1시간 단위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주차별 범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강의 계획서 안에 좀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빔 자료라서 조금 지면상 한계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 놓았는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주차별 범위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 7, 8월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뭐냐면은 즉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주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복습을 하고 오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자, 그 목적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일정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론 먼저 교육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교육론 같은 경우는 역시 화법, 독서, 장문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더해서 매체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화법 같은 경우는 약 2.5주 정도 시간 투자할 겁니다. 2.5주고요. 그다음 독서도 2.5주예요. 2.5주고 그다음에 장문하고 매체 같은 경우는 약 3주입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총 8주 동안 화법, 독서, 장문, 매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현대 문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대 문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5.5주예요. 5.5주 정도의 시간 투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2.5주입니다. 2.5주 정도의 시간 투자해가지고 총 8주 동안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별 범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강의 일정 말씀드릴게요. 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자, 학원 나오시고 하시는데 자, 차질이 없으십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님들 보시면 자, 이 문제풀이반 7, 8월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같은 경우 7월 2일이에요. 오늘이 7월 2일.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 3, 4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7월 30일 같은 경우는 휴강이에요. 힘들 수업이 없습니다. 요거 처가 없으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8월 6일 날 자, 시작을 해가지고 5, 6, 7, 8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8월 27일에 종강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의 일정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먼저 오늘 푸셨던 1주차 문법 문항 목록부터 한번 보실 거예요. 뭘 준비해 주시냐면은 먼저 자, 문법 해설지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법 해설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 자, 표지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지하고 자, 문법 해설지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해설지 맨 앞장 보시면 표지가 있고요. 표지 바로 뒷장을 보시면 색인이 있습니다. 그 색인을 잠깐 보시면서 자, 오늘 어떤 문제들을 푸셨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오늘 문법과 관련해 총 7문제를 푸셨습니다. 총 7문제를 푸셨는데 자, 어떤 문제들을 좀 푸셨냐면은 자, 이제 의문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대국어 의문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푸신 문제 장단, 음절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음체계라든가 모음체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더불어서 자, 후음 탈락이라든가 그다음 반모음 이탈락이라든가 자, 얘네들로 대표되는 다양한 의문 현상에 대한 문제들도 푸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7문제를 푸셨는데 오늘 푸신 7문제 중에서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문제는 몇 번이냐면요. 자, A형 8번하고 9번 좀 잘 보시고 자, B형 6번하고 7번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A형 8번, 9번 그다음에 B형 6번, 7번 체크해 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좀 잘 보세요.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앞에서부터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자, 기평 2번부터 쭉 진행을 해가지고 작성 방법 그 중에서 자, 중요도가 높은 작성 방법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오늘 그 유심히 보셔야 되는 문제는 A형 8번, 9번하고 자, B형 6번, 7번입니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체크해 주시고 자, 맨 앞에 있는 A형 기입형 2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A형 기입형 2번 보시죠. 자, A형 기입형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장단하고 음절을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지 A형 2페이지 보시고 자, 해설지는 1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A형 2번 문제 풀 건데요. 장단하고 음절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자, 문제지는 A형 2페이지고 해설지는 1페이지입니다. 문제지를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푸셨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시면은 1페이지를 보시면 자, A형 2번에 대한 그 해설 내용이 쭉 나올 텐데 먼저 해설지를 보시면은 다시 문제가 한번 나와요. 그죠? 문제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시 답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설명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린이들 아시겠죠? 자, 형식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A형 2번과 관련해서 어떤 걸 먼저 볼 거냐면은 출제 예상 요소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장단하고 음절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음절이에요. 음절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음절과 관련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출제 예상 요소를 잠깐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출제 예상 요소 보시죠. 자, 음절과 관련해서 출제 예상 요소 보겠습니다. 이 출제 예상 요소 같은 경우는 제가 1주차 해설지에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넣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뒤에 교육론 넘어가고 하면은 막 7가지, 8가지 이렇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거 다 적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러려면은 문항 나올 때마다 이 출제 예상 요소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적어야 돼요. 근데 황건우는 빨리빨리 넘겨, 빔을. 그러면 짜증이 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받으신 그 자료 중에 그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뒤편에 보시면은요. 뒤편에 보시면은 자, 요 출제 예상 요소를 다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실 때에는 요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다음 주 2주차 수업부터는 해설지에 넣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님들? 오늘은 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요소 한번 보시죠. 자, 음절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 만하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음절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만합니다. 자, 음절의 구성 요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음절 구조 제약 당연히 잘 봐야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음절 유형도 물어볼 수가 있고 음절화의 절차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만한데 자, 오늘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동그라미 1번 자, 음절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음절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고 얘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장단의 변화를 엮어서 같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엮어서 그래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늘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표를 이해를 하실 때에는 음절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만한데 오늘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을 출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문제 발문 보겠습니다. 문제 발문부터 한번 보시죠. 자, 문제 발문 한번 보시면 위에 보세요. 자, 다음을 읽고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기억은 변별적 자질을 쓸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밑에 자, 출제 근거표 한번 보시면 자, 이 출제 근거표도 해설지 안에 다 있어요. 선생님들 해설지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요. 음절의 특성하고 그리고 나서 장음화에 대해서 장모음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문제 처음에 출제할 때 초점을 잡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빈칸 니은이에요. 빈칸 니은.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빈칸 니은이 포인트고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니은 위주로 풀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고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보세요. 자, 한국어의 음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앞엔 넘어갈 거예요. 앞에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 자, 1번 예문이 있고요. 1번 예문 바로 위에 한편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편 음절수의 변화요. 음절수의 변화는요. 자, 운소인 장단이요. 장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음절수의 변화예요. 음절수의 변화는 장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자, 밑에 1번 예문을 보세요. 1번 예문을 보시면은 가령 자, 채다, 패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짧은 소리예요. 짧은 소리. 단음이에요. 단음. 짧은 소리 단음입니다. 짧은 소리 단음이에요. 자, 단음인 채다, 패다 어간 뒤에 채다, 패다 어간 뒤에 자, 어미, 어서, 어라가 결합을 했습니다. 어미, 어서, 어라가 결합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 긴 소리죠. 긴 소리 장음이에요. 장음인 채서 패라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짧은 소리 단음 뒤에 어미, 어서, 어라가 결합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장음으로 실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단음 뒤에 어서, 어라가 결합을 했는데 왜 장음으로 실현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죠? 왜 장음으로 실현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방식 2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장음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예요.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서
순행동화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관점에서는 자, 몸에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서 자,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자, 두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 자, 모음 탈락이에요. 모음 탈락이 일어나 가지고 모음 탈락으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설명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저 현상을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동일한 현상을 장모음화, 즉 여기 보세요. 자, 몸에 완전 순행동화가 일어나서 장모음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모음 탈락으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똑같은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먼저 첫 번째, 몸의 완전 순행동화부터 보겠습니다. 몸의 완전 순행동화부터 보시죠. 자, 몸의 완전 순행동화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예시를 보면 1번 예시를 보면은 자, 체어서하고 그다음에 폐어라가 있죠. 자, 이 중에 똑같으니까 위에 있는 체어서를 가지고 한번 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몸의 완전 순행 동화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체다예요. 체다 어간 뒤에 자, 어미 어서가 결합을 했습니다. 자, 체다 어간 뒤에 자, 어미 어서가 결합을 했는데 이때 잘 보세요. 어미 어서의 어가요. 어미 어서의 어가 앞에 있는 체다의 에모음이에요. 에모음. 체다의 에모음의 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에모음의 동화가 돼 가지고 이 어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에서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몸의 완전 순행 동화예요. 그죠? 이게 바로 몸의 완전 순행 동화. 몸의 완전 순행 동화. 몸에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서 자, 어서가 에서로 바뀝니다. 그죠? 자, 에서로 바뀌면은 잘 보세요. 에서로 바뀌면은 자,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체다도 에모음이고 에서도 에모음이에요. 그죠?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였습니다. 그죠? 두 개가 놓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두 개의 에모음이 하나의 장모음애예요. 하나의 장모음애로 축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축약이 되더라. 축약이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얘는 체서라고 자, 긴 소리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점이에요. 자, 체크해 두시고 보세요. 자, 몸에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서 에서로 바뀌고 자,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에모음이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장모음 애로 축약이 돼서 체에서 이렇게 실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설명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첫 번째 설명 방식 같은 경우는 자, 한계점,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단점이 있어요.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자, 제가 설명을 할 때 자, 몸의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모음 축약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때 몸의 완전 순행 동화가 왜 일어나는지, 모음 축약이 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 모음 축약이 일어났죠. 모음 축약이 일어났는데 자, 이때 얘네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단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점이에요. 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게 바로 첫 번째 관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설명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자, 모음 탈락이 일어나가지고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들. 자, 얘도 똑같이 체어서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똑같이 체다요. 체다 어간 뒤에 어미 어서가 결합을 했습니다. 어미 어서가 결합을 했어요. 선생님들, 이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관점이 달라요.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가 아니라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체다의 에모음이죠. 체다의 에모음 뒤에서요. 에모음 뒤에서 어미 어서의 어가요. 어가 탈락합니다. 어미의 어서의 어가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해가지고 얘는 결과적으로 체서가 돼요. 체서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때 체어서 같은 경우는 삼음절이에요. 그죠? 체어서 같은 경우는 삼음절입니다. 자, 근데
자, 애모음 뒤에서 어서의 어가 탈락을 했죠? 어서의 어가 탈락을 해가지고 채서 같은 경우는 이음절이에요. 그죠? 자, 모음 탈락으로 인해서 삼음절이 이음절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처럼 음절수가 줄어들면서 음절수가 줄어든 만큼 장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장음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 채서는 긴 소리인 장음인 채서 이렇게 실현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설명 방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설명 방식. 그런데 이 두 번째 설명 방식도 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단점이 있냐? 단점을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두 번째 설명 방식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인 모음 탈락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모음 탈락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일반적인 모음 탈락 좀 볼게요. 일반적인 모음 탈락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일반적인 모음 탈락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가다 어간 뒤에 자, 어미 아서가 결합을 했어요. 가다 어간 뒤에 어미 아서가 결합을 하면 잘 보세요. 자, 아모음 동일한 모음이 놓였네요. 그죠? 동일한 모음이 놓였으니까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나요. 그죠?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나서 자, 얘는 가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그죠? 가서 이렇게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크다 어간 뒤에 자, 어미 어가 결합을 했어요. 크다 어간 뒤에 어미 어가 결합을 하면은 이 어모음 앞에서 자, 크의 음모음이 탈락한다고. 그죠? 탈락이 일어나요. 자, 크의 음모음이 탈락을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커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가서가 가서가 되고 크 플러스 어가 커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 두 개의 예시에서도 모음 탈락이 일어났는데, 모음 탈락이 일어났지만은 가서 커 같은 경우는 장음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대로 단음이 유지돼요. 그대로 짧은 소리예요. 그대로 짧은 소리 단음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음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단음이 유지가 되더라. 자, 그러므로 자, 위에서 자, 채 플러스 어서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일반적인 모음 탈락 중에는 이렇게 장음 보상을 받지 않고 단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예시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위에서 설명한 두 번째 설명 방식 같은 경우는 채 플러스 어서가 채서가 될 때 자, 어가 탈락했다고요. 자, 모음 어가 탈락하면서 자, 음절수가 줄어든 만큼 장음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그죠? 자, 밑에 일반적인 모음 탈락 예시 중에는 이렇게 단음이 유지돼요. 자, 장음 보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단음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위에 두 번째 설명 방식 같은 경우는 모음이 탈락해서 장음 보상을 받았다고, 장음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 두 번째 설명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음 탈락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장음 보상을 받았고 얘는 장음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대로 단음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모음 탈락과 차이점, 구별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어요. 자, 똑같은 자, 현상을 놓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첫 번째,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서 이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모음 탈락으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일로 오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예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자, 1번 예문 바로 밑에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설명 보시죠. 자, 예문 1에서 자, 채와 패와 같이 자, 단모음이에요. 짧은 소리.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자, 표면적으로 채서 그다음 패라와 같이 자, 긴 소리죠. 긴 소리. 장모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자, 단음 뒤에 자, 어라가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장모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왜 장모음으로 실현이 되냐? 그 실현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니은에 의한 장모음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음 탈락으로 인한 장모음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전에 저와 함께 출판에서 봤던 이 내용이 그대로 압축되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음 탈락으로 인해서, 즉 어모음이 탈락했죠? 자, 모음이 탈락해서 그에 대한 장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음절수가 줄어든 만큼, 그죠? 그래서 장모마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문제로 써야 되는 위에 첫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 니은에 의해서 장모마가 일어났대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자, 어미 어가 어감말 에의 동화가 된대요. 어감말 모음 에의 동화가 돼요. 그럼 이 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에로 바뀌는 거죠. 에로 바뀌면서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이는 거예요. 그죠?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이면서 이 동일한 두 개의 모음이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장모음으로 축약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요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에 의한 장모음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 같은 경우는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다. 요것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니은에 그래서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라고 답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에 의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저기 뒤에 있는 두 번째 관점처럼 자, 모음 탈락으로 인해서 장모음화가 실현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시 답안 보시죠. 예시 답안 보시면 자, 기억에는 성절성이라고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에는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다라고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는 성절성, 얘는 쉽게 채울 수 있는 문제예요. 즉 보세요, 단모음이요. 단모음만이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단모음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성절성을 쉽게 채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서 니은에는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다라고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정답 채워주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해설지 보면서 지금 문제로 풀었던 내용에 대한 출제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해설지 보시죠. 자, 해설지는 어디를 보시냐면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오른쪽 중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지 오른쪽 중간을 보시고, 자, 국어 의문론 강의를 볼 거예요. 국어 의문론 강의 중에서 자, 7.2.9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를 보겠습니다.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 잠깐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찾아주시고,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 잠깐 보시죠. 님들 보세요. 자, 먼저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가 무엇인지 맨 앞에 개념이 먼저 나와요. 님들 개념 잠깐만 보시죠.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뒤에 오는 모음이에요. 뒤에 오는 모음이 앞선 모음과 동일한 모음입니다. 동일하게 바뀌는 현상이에요. 뒤에 오는 모음이 앞선 모음과 동일하게 바뀌는 현상을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세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보세요. 가령 체다입니다. 체다 어간 뒤에 어미 어서가 결합을 했어요. 그죠? 어미 어서가 결합을 했는데 이때 어미 어서의 어가요. 어가 체다의 에모음의 동화가 된다고요. 에모음의 동화가 돼서 이 어서가 에서로 바뀌어요. 에서로 바뀌면은 체어서가 체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체에서가 되면은 잘 보세요. 체에서가 되면은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인다고요. 자, 체도 에모음, 에서도 에모음이에요. 그죠? 에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에모음이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장모음 에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축약이 된다. 그죠? 축약이 돼가지고 장모음이 체에서 이렇게 실현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요 똑같은 체 플러스 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모음 탈락으로 이걸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어디를 잠깐 보시느냐, 여기를 잠깐 보세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동그라미 5번 단락이에요. 동그라미 5번 단락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단락을 보시면 힘들 보세요. 자, 앞에서 봤던 그 채 플러스 어서를 모음 탈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음 탈락으로 힘들 모음 탈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채다 어간 뒤에 자 어미 어서가 결합을 한 경우 자 이때 애모음 뒤에서 어미 어서의 어가 떨어져 나간다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음 탈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모음 탈락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이때 장모음화는 왜 일어난 거예요? 장모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즉 모음이 탈락하면서 음절수가 줄어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모음이 탈락하면서 음절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얘기죠. 그죠? 장음 보상을 받았던 얘기예요. 장음 보상.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이 실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음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장음으로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고, 자,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다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든 문제에서 조건을 준 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을 내가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자,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A형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A형 3번 문제 보시죠. A형 3번 같은 경우는 자, 후음 탈락하고 반모음 2탈락을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지 A형 3페이지 보시고요. 해설지는 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A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후음 탈락하고 반모음 2탈락을 주제로 문제 출제했는데요, 여러분들. 자, 요 문제도 먼저 문제의 발문 보기 전에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출제 예상 요소요. 출제 예상 요소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자, 문제 발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출제 예상 요소 보시죠. 출제 예상 요소 보시면 자, 후음 탈락하고 반모음 2탈락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후음 탈락의 환경, 반모음 2탈락의 환경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환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문제에서는 요 1번하고 요 밑에 있는 1번 두 가지를 모두 다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물어보면서 자, 문제를 출제했어요. 두 가지를 다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발문 볼게요. 문제 발문을 한번 보시죠. 문제 발문을 보시면 자, 다음은 자, 의문의 탈락 현상을 주제로 탐구 학습한 내용이다.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무엇이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후음 탈락하고요. 자, 반모음 2탈락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후음 탈락의 환경하고 반모음 2탈락의 환경을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빈칸 기억입니다. 즉 후음 탈락이에요. 후음 탈락의 환경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외우는 대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일반화 시켰을 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화되는 환경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 후음 탈락 환경과 관련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기억 위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 보세요. 자료 1번 보시고 자, 위에 자료 1번을 보시면은 예문, 기억, 니은, 디귿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개의 예문이 있는데요. 자, 이 1번 예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후음 탈락이에요. 후음 탈락. 후음 탈락과 관련된 예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예문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하고 디귿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기억, 니은 같은 경우는 용언의 예시예요. 용언의 예시. 얘는 용언의 예시이고 밑에 있는 디귿 같은 경우는 체언의 예시입니다. 체언의 예시, 체언의 예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어떤 것부터 볼 거냐면 자, 밑에 있는 디귿, 체언의 예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체언의 예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그 히읗 탈락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용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체언 가지고는 설명을 안 해요. 왜냐? 얘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보세요. 즉
실제 현실에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은, 즉 현실에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 후음 탈락, 히읗 탈락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실학, 다행처럼 지금 히읗이 어디 놓였어요? 히읗이 놓인 자리를 보면은 비어두 초성 자리예요. 비어두 초성 자리. 이처럼 비어두 초성 자리에 히읗이 놓이게 되면은 이때 히읗은 그냥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히읗은 탈락된다. 탈락이 돼가지고 실학, 다행 이렇게 일반적으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발음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데 현실적인 발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비어두 초성 자리에 히읗이 놓일 때 히읗이 탈락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용언의 예시 보겠습니다. 용언의 예시 한번 보시죠. 용언의 예시,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보시면, 자, 나 싫어. 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죠? 얘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용언 어간이에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니은 같은 경우는 쌓이다, 자, 끓이다. 자, 이런 예시가 있는데, 자, 이 예시 같은 경우도 자, 분석을 해보면은 용언 어근이죠. 용언 어근 뒤에 얘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네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용언, 어간, 어근 뒤에 둘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전미사가 결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전미사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어떤 환경이에요? 전형적인 연음 환경이에요. 연음 환경. 연음이 되어야 되는 연음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연음이 되어가지고 자, 실제로 자, 나 같은 경우는 나, 하, 실, 얘 같은 경우는 얘도 히읗이 뒤로 연음이 돼가지고 실, 허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음이 되지 않고 히읗이 그냥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탈락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자, 전형적인 연음 환경이기 때문에 자, 히읗이 자, 용언 어간에 있는 어간말 히읗이 뒤음절 초성으로 연음이 되어야 돼요. 연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음이 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연음이 된다면 어떤 자리예요? 얘 같은 경우는 비어두 초성이에요. 비어두 초성. 비어두 초성 자리로 연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음이 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탈락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자, 니은도 마찬가지죠. 자, 쌓이다, 그 다음에 끓이다 이런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용언 어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얘도 전형적인 연음 환경이죠. 연음 환경. 그러므로 자, 어근 말에 있는 이 히읗이 그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렇게 연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음이 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형님들? 그죠? 자, 요렇게 자, 연음이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탈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의 예문을 봤는데 세 개의 예문을 한번 종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종합을 한번 해보면 자, 1번 기역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연음 환경인데 연음 환경이기 때문에 자, 어간 1번 기역으로 본다면 어간 종성에 있는 어간 말 히읗이 그 다음 음절 초성으로 연음이 되어야 되는데 연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떨어져 나갔죠. 연음이 된다면은 자, 비어두 초성 자리에 놓이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1번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체온의 예시였는데 자, 체온의 예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학, 다행처럼 비어두 초성 자리에 히읗이 놓일 때 이 히읗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1번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개의 예시를 종합을 한번 해본다면은 결과론적으로 자, 히읗 같은 경우는 비어두 초성 자리에 놓일 때 히읗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 분석 1번 보세요. 자료 분석 1번을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있는 예문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예문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자, 히읗은 자,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할 때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에 예문을 보면은 모음과 모음 사이,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 히읗이 탈락하는 위치 같은 경우는 휴지가 없는 어절인 자, 의문적 어절이에요. 자, 의문적 어절이 무엇이냐? 그 앞에 있는 개념 그대로예요. 휴지가 없는 어절을 우리가 의문적 어절이라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의문적 어절내, 자, 기억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뭘요? 히읗이 탈락하는 위치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위에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예문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비어두 초성이죠. 비어두 초성, 비어두 초성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어두 초성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걸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1번을 가지고 후음 탈락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 2번은 실어 놓지는 않았는데 자료 2번 같은 경우는 반몸 이탈락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현대 한국어에서 반몸 이탈락 같은 경우는 먼저 반모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반몸 이탈락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이걸 알고 계신다면은 반모음화를 쓰시는 거는 금방 쓰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니은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냈습니다. 자, 기억에 초점을 두고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시 답안 한번 보시면은, 자, 기억은 비어두의 초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반모음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현대 한국어에서 자, 반모음 이탈락 같은 경우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요거는 쉽게 채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시 답안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지금 문제로 풀었던 요 문제에 대한 출제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자, 해설지 어디를 보시냐면은 6페이지 보세요. 해설지 6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국어 의문론 강의 중에서 후음 탈락이 있어요. 후음 탈락 잠깐만 보시죠. 후음 탈락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이 후음 탈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후음 탈락이 무엇인지 맨 앞에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념 보세요, 여러분들. 자, 후음 탈락이란 무엇이냐? 밑에 있는 또는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그 예시예요. 자, 나, 쌓이다 이런 예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세요. 자, 후음 탈락이란 무엇이냐? 자,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이때 어간말의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후음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걸 후음 탈락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위에서 개념을 봤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용언 어간 말에 용언 어간 뒤에 자,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을 했대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므로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전형적인 연음 환경이에요. 연음 환경. 원래는 연음이 되어야 되는 연음 환경이라고요. 그죠? 근데 연음이 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나 플러스 아가 나가 되는 것처럼 히읗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죠? 연음이 되지 않고 히읗이 떨어져 나가더라. 이게 바로 후음 탈락, 히읗 탈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잠깐 보시면, 자, 위에서 우리가 용언의 예시를 봤는데 이 용언의 예시 말고 체언의 예시도 있어요. 즉 현실이요. 현실에서는요, 현실 발음에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은 현실 발음에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체언에서도 자, 이 후음 탈락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체언의 예시 한번 보시죠. 체언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위에 한자어의 예시도 있고 고유어의 예시도 있는데, 자, 위에 있는 한자어의 예시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자어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만화, 그 다음에 실화, 교훈, 다행처럼 이런 한자어의 경우 히읗이 다 어디 놓였어요? 다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비어두 초성 자리예요. 그죠? 이처럼 비어두 초성 자리입니다. 비어두 초성 자리에 히읗이 놓일 때 히읗은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탈락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히읗 탈락의 환경을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얘를 조금 일반화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용언의 예시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봤던 체언의 예시가 있어요. 앞에서 본 용언의 예시와 여기서 본 체언의 예시를 종합을 해가지고, 자, 히읗이 어떤 위치에서 탈락이 되는지 그 환경을 좀 일반화시켜 본다면은 이렇게 일반화시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앞에 있는 용언의 예시, 여기 있는 체언의 예시, 얘네들을 모두 다 아우르면은 비어두 음절 초성 자리예요. 비어두 초성 자리에 히읗이 놓일 때 히읗은 떨어져 나가고 만다라고, 탈락한다라고 자, 일반화시켜 볼 수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선생님들. 그러므로 여기서 기억을 하실 것은 당연히 비어도 초성 자리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이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후음 탈락과 관련된 해설지도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잘 보세요. 여기에 근거해서 문제 출제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형 8번 보시죠. 자, A형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형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음체계예요. 여러분들 자음체계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고요. 자, 문제지는 A형 5페이지를 보시고 해설지는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지 A형 5페이지, 그 다음에 해설지는 9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A형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요. 자, 먼저 출제 예상 요소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요소 보시죠. 보시면 자음체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만합니다. 자음의 조음 위치라든가 조음 방법이라든가 변이음이라든가 또는 자음의 분류자질, 이 분류자질 같은 경우는 변별적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만한데 이 중에서 오늘은 뭘 물어봤냐면은 자음의 조음 방법하고 자, 변이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 뒤에 문제로 가면은 변별적 자질을 뒤에서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얘는 뒤에서 물어봤고 오늘 요 문제에서는 자음의 조음 방법하고 변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두 가지로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걸 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문제 발문 보겠습니다. 자, 문제 발문 보면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8번 문제 발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을 읽고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자,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발문을 보면 별다른 힌트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뭘 잘 보셔야 돼요? 작성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발문 안에 별다른 힌트가 없다고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을 잘 보시고 작성 방법에서 뭘 쓰라고 하는지 그걸 잘 찾아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님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문제 출제 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은 파열음의 특성하고 삼지적 상관속, 그 다음에 리을의 변이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님들. 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작성 방법 1번이에요. 즉, 파열음의 조음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즉, 파열음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음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폐쇄, 지속, 파열이죠. 자, 개방이라고도 하는데 자, 폐쇄, 지속, 파열 자,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조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작성 방법 1번 위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작성 방법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1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작성 방법을 보실 때에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방법인데요. 작성 방법에서 뭘 쓰라고 하는지 찾고 그 찾은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내 답안에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끊는 게 뭐냐? 보세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라고 했어요. 끊어야 돼요. 끊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A에 근거해서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가의 기능을 서술하래요. 가의 기능을 서술하는 게 두 번째예요. 요거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단, 디귿, 자, 티읕, 쌍디귿을 얘로 언급하래요. 얘도 언급을 해야죠. 얘 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써야 되는 세 번째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끊어가지고 뭘 쓰라고 하는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결국 이 작성 방법 1번을 보면은 끊어봤을 때 총 3가지를 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3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되고 자, 동그라미 가의 기능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문제 본문 보겠습니다. 문제 본문을 한번 보시지요. 자, 보시면 위에 보세요. 자, 자음의 조음 방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자음의
좋은 방법은 자음을 발음을 할 때 조음체와 조음점이 자,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대요. 그죠? 맞죠, 님들? 맞아요. 자, 좋은 방법에 따라서 자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크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님들 안 쓸게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문제 보시면 가령 기역 계열하고 디귿 계열하고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파열음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파열음에 속한다. 얘네들은 모두 다 파열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자, 이때 파열음은 어떤 의미예요? 님들 위에 개념을 줬어요. 파열음은 어떤 의미예요? 즉 조음체가 조음점을 막아요. 완전히 막아서 기류를 잠시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켰다가 일시에 팍 터뜨리는 거죠. 일시에 팍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므로 기역 계열, 디귿,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파열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파열음 같은 경우는 자, 조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열음은 어떤 조음 과정을 거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폐쇄, 그 다음에 폐쇄 지속이에요. 폐쇄, 지속, 그 다음 개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파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폐쇄, 지속, 파열의 단계를 거치면서 조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파열음은 일반적으로 폐쇄, 지속, 파열의 단계를 거쳐서 조음이 되는데 모든 환경에서 이 3단계를 다 거치는 게 아니죠. 그죠?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즉 파열음이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특정 단계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 단계가. 그러므로 어떤 단계가 생략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폐쇄, 지속, 파열의 3단계를 거쳐서 조음이 되는데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특정 단계가 생략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1번 예시 보세요. 1번 예시 한번 보시죠. 먼저 1번의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보시면 자, 기역의 예시를 보세요. 밥, 입, 국이라고 해서 이 밥, 입, 국 예시를 봤을 때 음절 종성이에요. 음절 종성 자리에 이렇게 파열음이 놓였네요. 그죠? 음절 종성 자리에 기역, 자, 비읍하고 요 피읍이 놓였는데 얘도 결국 평파열화가 일어나면은 비읍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기역, 피읍, 비읍이라는 요런 파열음이 이렇게 종성 자리에 놓였는데 음절 종성 자리에 놓였는데 이때 음절 종성 자리에 놓일 때에는 어떤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발음을 해보세요. 밥, 입, 국이에요. 지금 입이 어떻게 있어요? 맞닿아 있다고요. 그죠? 뭐가 없어요? 터짐이 없어요. 터짐이. 그죠? 지금 뭐예요? 폐쇄, 지속, 파열 중에서 파열 단계예요. 파열 단계가 생략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발음을 해보면은 음절, 종성 자리에 있는 이 파열음 같은 경우는 밥, 입, 국처럼 조음점과 조음체가 맞닿아 있다고요. 조음체와 조음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터지는 단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음절 종성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자, 파열 단계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1번의 니은도 보세요. 1번 니은 한번 보시면 자, 1번 니은 같은 경우는 밥보, 국 이런 예시가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자, 동일한 파열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였습니다. 밥보, 국가라고 해서 비읍이 연달아 두 개 놓였고요. 그다음 기역이 연달아 두 개 놓였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연달아 두 개가 놓였어요. 이때 뭘 물어본 거예요? 뒤에 있는 보의 비읍하고 가의 기역이 발음이 될 때 어떤 단계가 생략이 되는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밥보 국가 같은 경우는 동일한 파열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였는데 자, 이때 보의 비읍이나 가의 기역과 같이 비어두 초성 자리죠. 비어두 초성 자리. 비어두 초성 자리에 놓인 동일 파열음의 경우에는 어떤 단계가 생략이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는 폐쇄 단계예요. 폐쇄 단계. 폐쇄 단계가 생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폐쇄 단계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걸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가령 밥보 국가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발음을 해보면 얘는 밥보예요. 그죠? 밥보.
그죠? 밥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국가 같은 경우도 국가예요. 국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들 그죠? 이때 자, 요 비어두 초성 자리에 놓인 요 비읍하고 기역 같은 경우는 자, 폐쇄 단계가 생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생략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앞에 있는 밥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국가랑 똑같으니까 선생님들 보세요. 가령 밥보 같은 경우는 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얘를 일렬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일렬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자, 비읍, 암호음, 비읍, 그 다음 쌍비읍이고 그 다음에 쌍비읍이고 그 다음에 오모음이 이렇게 오죠. 그죠? 이렇게 와요. 그래서 밥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두 번째 비읍을 보세요. 두 번째 비읍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얘는 음절, 종성 자리예요. 얘는 음절 종성 자리죠. 종성 자리에 놓이는 비읍이라고요. 그죠?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음으로 실현돼요? 얘는 무성, 미파음이에요. 터짐이 없어요. 그죠? 무성, 미파음으로 실현이 되더라. 그죠? 얘는 음절 종성 자리에 놓이는 비읍이기 때문에 얘는 터짐이 없어요. 그럼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터짐이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폐쇄 단계예요. 폐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폐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비읍은 음절 종성 자리에 놓이다 보니까 폐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폐쇄 단계에서 그 다음 쌍비읍을 발음하기 위해서 이 폐쇄 단계가 그대로 지속이 돼요. 폐쇄 단계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모요, 오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비로소 터지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서 파열이 일어나요. 파열이. 그죠? 그러므로 자, 쌍비읍으로 대표되는 비어두 초성 자리의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자, 밥보에서 자, 보의 비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의 비읍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가 생략이 되더라? 폐쇄 단계가 생략이 되더라. 왜냐? 폐쇄는 이미 앞에 있는 두 번째 비읍에서 일어났다고요. 그죠? 비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비어두 음절 초성 자리에 놓인 비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폐쇄 단계가 생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들. 자, 1번 예문을 봤고요. 밑에 있는 1번 예문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바로 밑에 단락을 보시면 되는데 밑에 단락에서 또한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고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또한 자, 1번 니은의 둘째 음절 초성에 위치한 파열음은 기역 단계가 실현되지 않은 채 자, 발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밥보, 보의 비음 얘기하는 거고 국가, 가의 기역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가 생략이 되더라? 폐쇄 단계죠. 폐쇄 단계가 생략이 된다라고 해서 기역에는 폐쇄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어지는 문제 마저 보시죠. 또 보시면 그 다음 보시죠. 자, 칠판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여러분들. 어딜 잠깐 보시냐면은 동그라미 가, 삼지적 상관속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삼지적 상관속을 찾아보시고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이처럼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동일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파열음이 다시 평음, 유기음, 경음으로 구분이 된대요, 여러분들. 요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기역, 그 다음에 키읔, 쌍기역, 그죠? 그 다음에 디귿, 티읕, 쌍디귿, 그죠? 그 다음 비읍, 피읍, 쌍비읍, 그죠? 요렇게 보세요. 평음, 유기음, 경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삼지적 상관속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기능을 하나 알려줬어요. 이걸 알려주고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 기능을 쓰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알려준 기능은 뭐예요? 이 삼지적 상관속 같은 경우는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감감, 캄캄, 깜깜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예시를 줬는데 잘 보세요. 얘네들은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감에서 뒤에 있는 캄캄으로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어둡고 무거운 느낌. 그죠? 어둡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삼지적 상관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삼지적 상관속 같은 경우는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능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자, 밑에 A 잠깐 보세요. 밑에 A 잠깐 보시면, 선생님들, 요 A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끝부분 잠깐 보시면, 자, 한국어의 디귿, 자, 티읕, 그 다음에 쌍디귿 같은 경우는 모두 무성음이죠. 자, 무성음의 특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음소의 자격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죠? 음소의 자격을 가지고 있대요.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요걸 보고 답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그러면서 디귿, 티읕, 쌍디귿이 나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예시를 같이 언급하라고 했죠, 작성 방법에서. 여러분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바꾸지 않았어요. 맨날 디귿, 티읕, 쌍디귿 가지고 하는데 얘도 똑같이 예시 한번 적어보라고 한번 낸 거예요. 자, 예시 뭘 쓸 수 있어요? 맨날 달, 탈, 딸이죠. 그죠? 선생님들, 이 예시를 가지고 적고, 적은 다음에 한번 보니, 잘 보세요. 이 달, 그 다음 탈,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디귿과 티읕과 쌍디귿의 차이로 의미가 지금 변별이 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디귿과 티읕과 쌍디귿의 차이로 의미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삼지적 상관속의 기능은 뭐예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 변별 기능. 의미 변별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두 번째 기능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시 답안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기억은 폐쇄이다 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가는 달, 탈, 딸과 같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다 라고 해서 의미 변별 기능을, 자,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지적 상관속의 기능으로, 자, 의미 변별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내용 체크해 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풀 수 있겠고요. 잠깐 해설지를 잠깐만 보고 그리고 싶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해설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출제 근거를 보여드릴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해설지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왼쪽 하단을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고, 자, 국어 의문론 강의 중에서 리을의 변이음을 잠깐만 볼 거예요. 요걸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 리을의 변이음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를 진행하진 않았어요. 왜냐? 얘 같은 경우는 암기식 문제였거든요. 즉 얘를 한번 암기를 해 두시면은 리을의 변이음 환경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리을의 변이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데 환경을 쓰라고 하면 잘 못 쓰세요. 그래서 얘는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변이음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리을의 변이음이 많이 언급이 되니까 리을의 변이음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보고 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리을의 변이음 잠깐만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 자, 리을의 변이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탄설음하고 설측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탄설음부터 볼게요. 탄설음은 어떤 의미예요? 이때 이 탄자가 어떤 탄자인데요? 튕길 탄자예요. 그죠? 튕기다 이런 뜻이에요. 튕기다. 그죠? 따라서 이 탄설음은 어떤 의미예요? 혀끝이 치조죠. 치조 부위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는 변이음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탄설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설측음 같은 경우는 혀끝이 치조 부위에 그대로 닿아 있어요. 선생님들, 그대로 닿아 있어가지고 지금 기류 공기가 얼로 흐르는 거예요. 혀끝이 위에 치조 부위에 닿아 있으면은 자, 공기는 혀 양 옆이에요. 결국 여기 볼이죠. 볼. 양볼로 공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설측이에요. 설측음. 이렇게 탄설음, 설측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와 관련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님들, 표 한번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자,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표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리을의 변이음에는 크게 탄설음이 있고 설측음이 있습니다. 먼저 탄설음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탄설음 보시면은 탄설음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시를 보세요. 예시를 보시면, 자, 구름, 수레, 피로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리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탄설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음과 모음 사이예요. 그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모음과 모음 사이예요.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리을이 위치할 때, 자, 탄설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리을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리을 뒤를 제외한, 자, 음절 초성 자리에 리을이 놓일 때, 요렇게 탄설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예시 잘 알아두세요. 환경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설치금 보겠습니다. 설치금 보시죠. 자, 설치금 같은 경우는, 자, 혀끝이 치조에 그대로 닿아 있어가지고, 자, 공기가, 기류가 혀 양옆으로 흐르는 변이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자, 이걸 설치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치금 같은 경우는 크게 경국의 설치금하고 치조 설치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설치금이 어떤 환경에서 실현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시 한번 보세요. 가령 반달, 갈래, 가래, 리을 보세요. 반달, 갈래, 이 리을 같은 경우 지금 어디에 놓였어요? 음절 종성 자리에 놓였죠. 이처럼 음절 종성 자리에 놓일 때는 이렇게 설치금으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갈래 예시를 보시면은, 자, 리을 뒤에, 갈 뒤에 레가 왔죠? 리을 뒤에 리을이 또 쓰였네요. 그죠? 리을 뒤에 리을이 또 왔습니다. 자, 이처럼 리을 뒤 음절 초성이에요. 리을 뒤 음절 초성 자리에 리을이 놓이면은 이때도 똑같이 설치금으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설치금이 실현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체크해 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환경 잘 보세요. 이 환경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여기 있는 예문을 딱 섞어 놓고요. 얘를, 자, 두 가지 변이음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면은 각각 골라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님들? 각각의 환경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을의 변이음까지 한번 정리를 쭉 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정리하고, 자, 그 다음 A형 9번 넘어갈 건데, 자, 화장실 먼저 다녀오시죠. 자, 지금 30분에 들어갑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30분이니까 45분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45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